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수업을 갖다 이제 본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제일 앞에 뭐 있으면 1장이 있을 거예요. 1장은 실제 부동산은 총론인데 매년 시험 나면 한 3개 정도 보통 시험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내용이 뭔가 크게 4개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부동산이냐, 어떤 내용이 부동산이냐, 이 부동산 개념 자체를 먼저 파악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이제 뭐 있는가,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부동산 특성, 네 번째 부동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4개 중에 매년 3개 정도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이제 공부하실 내용은 맨 먼저 부동산 개념에서는 크게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 부동산이 뭐냐, 또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법률 측면에서 협의 부동산과 광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뭔가 하면 각각 있는 장마다 반드시 공부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꼭 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이제 복합 개념 부동산. 자, 일단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요, 부동산은 항상 3대 측면이 있습니다. 즉, 기술, 경제,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 중에 어떤 게 기술, 어떤 게 법, 어떤 게 경제인지 이걸 먼저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라는 게 매년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협의 부동산은 결국은 토지와 정착물인데, 그 반대로 뭐 있습니까? 광이란 것은 협의 부동산에다가 뭐 있습니까? 준 부동산까지 포함되어지는 게 광의가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토지 용어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특히 꼭 보실 건 여기 있는 이 3개. 첫 번째 나지와 건부지에 대한 차이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후보지와 이행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필지, 획지. 요 3개만큼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이 3개는 반드시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또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정답은 이 3개에서 거의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특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특성 크게 2개 있거든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2개 있는데, 자연적 특성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원래 있는 토지 자체에 대한 특성이고, 거꾸로 인문적 특성은 뭐 있습니까? 사람이 개입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인데, 그 중에 특히 뭐 있습니까? 자연적 특성은 꽤 많지만 그 중에 보통 일반적으로 5개 정도 공부하시는데, 이 중에 반드시 공부할 것은 여기 있는 부동성, 영속성,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부정성, 개별성, 이 4개만큼은 반드시 공부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문적 특성은 뭐 꽤 있지만 꼭 보실 건 특히 용도 다양성 정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요, 부동산 속성이 꽤 많지만 그 중에 특히 꼭 공부하실 건 두 번째 있는 공간이란 내용과 세 번째 있는 위치란 내용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건 제가 따로 떼서 분명히 수업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현재 1장 있는 부동산 총론은 반드시 여기 있는 이 4개 파트는 하시면 적어도 3개가 매년 나오니까 그 3개는 충분히 뭐 있으면 맞추실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 제일 처음에 책을 보니까 1절에서 부동산 학문 및 활동에 대한 의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먼저 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시험 나오기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뭐가 부동산이니,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가, 이걸 왜 할 것인가, 이런 기본 내용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용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 정도는 좀 알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왜 부동산 학을 할 것인가? 이것부터 출발하죠. 항상 부동산은, 이건 아셔야 돼요.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그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학문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학이란 것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해준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토지가 부족하다, 땅값 올라간다, 투기 문제 발생한다, 주택 문제 발생한다 등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한 문제 항상 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발생하냐? 결국은 뭐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발생하더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건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현재 부동산을 연구하는데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무생물로서까지 부동산을 연구할 필요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구 밖에 있는 달, 무인도에서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합니까?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부동산에선 부동산 등을 연구할 때 반드시 누구만?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까지만 연구하고 무생물로서의 부동산까지 연구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뭐냐 물었을 때 이건 좀 아셔야 되죠.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할 목적이다. 즉 관계를 개선시킬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부동산에서 해결할 것인가? 곧 그게 뭐냐? 다른 말로 연구 대상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 대상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개 있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 현상이란 내용과 부동산 활동 두 개 있구나. 자, 제가 이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뭐 있습니까? 이거 설명한 적이 있죠. 우리 현재 부동산학은 처음 보는 용어 나왔을 때 절대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지 말고 제일 먼저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말로 먼저 번역을 하시라 이겁니다. 하시는데 과연 부동산 현상과 활동은 뭐냐? 자, 여기 있는 현상이란 말과 활동은 뭐로 의미할 것인가?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대충 보니까 활동은 뭔가 움직인다 그런 느낌이 있다.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 즉 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세요. 현상이 뭡니까? 그렇죠. 그죠? 있는 자체의 모습이요. 즉 이런 거 아닙니까? 땅이 500평 있다. 또는 바다가 있다. 또는 강이 있다. 앞에 도로가 있다. 건물이 있다. 또는 앞에 칠판이 있다. 예? 이런 있는 자체의 모습을 뭐라냐? 곧 이게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현상은 이 말이죠. 부동산 자체에 있는 모습이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활동은 뭐냐? 움직인다. 뭐가? 부동산이. 느낌이 좀 이상하네. 그죠? 설마 부동산 움직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의 어떤 이용 형태나 또 가격 등의 변화가 있구나. 이런 느낌 같아 보니까 활동이.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용은 누가 변경시킬까? 땅값은 누가 올려줄 것인가? 사람이 되겠네. 그죠? 따라서 이런 게 이제 부동산 활동이죠. 사람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냐? 곧 이게 다른 말로 활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 이 말 아닙니까? 땅이 500평 있다? 현상이다. 그죠? 이럴 때 이 땅에다 15층짜리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누가 짓냐? 사람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이건 활동이구나. 그 결과 15층짜리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네? 들어서 있는 상태다. 이건 뭐냐? 다른 말로 현상이죠. 자, 이럴 때 8층은 뭐로 이용될 것인가? 이용은 누가 하냐? 사람이 이용한다. 그죠? 결국 이건 뭐 있습니까? 활동이 되어질 것이다. 그 결과 8층을 보니까 학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되고 있는 상태죠. 이건 뭐요? 그렇죠. 이건 현상 되겠죠. 자, 그러면 정확한 개념마다 우리 항상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요. 이 개괄적인 내용 마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말 아닙니까?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부동산학을 갖다 공부하는 목적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 해결 목적인데 이럴 때 뭐 있습니까? 현상이란 내용과 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부동산학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좋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동산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지침서, 기준, 즉 이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3개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간단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어진 땅을 뭐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형평성 있게. 세 번째 법이란 논리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겁니다. 따라서 실제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은 요 전체를 갖다 뭐 있습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게 부동산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이 이 말이죠.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한다. 즉 관계를 개선할 목적인데 어떻게 관계 개선을 내? 결국 뭐 있습니까? 현상과 활동을 통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인 이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게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쉽죠? 자, 이때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기본 내용은 이런 정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글씨 안 보일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2번부터 가겠습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잠시 여기 보세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크게 3개 파트가 합쳐진 게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어떤 파트냐? 결국은 기술적 측면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경제 측면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법률적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뭐라냐?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즉 이 말은 부동산학이란 과목은 이 3개 분야를 합쳐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재 뭐 있습니까?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그 집을 찾아가 보죠. 즉 무슨 말이냐? 이 건물이 건축이 잘 지었냐,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건축상 있는 내용을 쭉 본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부동산학은 건축과도 서로 관련되어 있구나. 참고로 이 기술과 같은 말이 뭐냐? 건축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축상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이 집을 살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 다음 뭐 두 번째, 등기부등본 뒤보죠. 아, 이 말은 부동산학이라는 과목은 법률과도 서로 관련되어 있구나. 또한 야치 현재 이 건물 가격이 10억 정도 한다는데 과연 10억 가치가 있냐 없냐? 분명히 이것도 확인할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크게 봤을 때 기술, 경제, 법률 3개 측면을 합친 거다. 따라서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요. 내가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기술 측면과 경제 측면과 법률 측면을 3개 다 반드시 고려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자, 두 번째 말입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은 결국은 경제 측면과 기술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하는 말로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쓴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부동산학에 대한 연구 대상은 2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부동산 현상이라는 내용과 부동산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뭐냐? 목적은 이거죠. 인간과 부동산 관계를 개선시키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한 방향,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연구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건데, 자,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방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주어진 걸 잘 이용하면 뭐 있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잘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이용한다. 이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최유효 이용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6번째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 요건 시험에 여러 번 나오는 거죠. 따라서 분명히 책에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학문적 성격 보니까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절대 책에 있는 것처럼 뭐 있습니까? 응용과학이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응용과학이 뭐니? 상세한 설명 알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요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성격은 학문적 성격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과학이다. 즉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학문을 합쳐진 응용과학이다. 또 부동산학은 절대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 항상 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즉 경험 자체를 어떤 뭐 있습니까? 통해서 학문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경험과학이지 이론과학은 아니더라. 또한 야치 앞에 설명했지만 기술, 경제, 법 여러 개 학문을 조금씩 끌어모아서 만들어진 게 부동산학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런 반드시 뭐 있습니까? 종합과학이다. 또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규범과학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여러 번 시험 나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건 좀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실은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우리 책에 뭐 있습니까? 큰 3번에 접근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보니까 법 제도적 접근 방식, 뭐 행태과학적 접근 방식, 종합식, 의사결정,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매번마다 시험에 나온다는 항상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종합식 접근 방식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항상 뭐든지 공부하실 때 종합식이란 말과 의사결정 이런 어떤 특정한 용어 나오면요. 이 공부할 때 뭔가 안에 있는 글자를 한 개 한 개 다 보는 게 아니라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가 뭐냐 이것만 찾으시면 그 문제 풀게 해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종합식이란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원래 맨 처음에 부동산학이 도입된 것은 한국에서 1974년도에 맨 처음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74년도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그죠? 그 전에도 뭐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자, 잠시 앞에서 언급했지만 부동산학에 대한 3대 측면 뭐 있습니까? 요거죠. 기술 측면, 경제 측면, 법률 측면이 있는데 74년도 이전에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 발생되면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학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술은, 건축은 기술에서 연구하고 경제는 경제학에서 연구하고 법은 법학에서 연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각각에서 달리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인 결론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974년대 보니까 맨 처음에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기술, 경제, 법률, 즉 부동산 관련돼 있는 기술, 경제, 법률 중에서 조금씩 끌어모아서 독자적인 학문을 만들어진 게 이게 뭐냐? 종합식이에요. 즉 이 말은 항상 종합식은 뭐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률 관련돼 있는 내용을 부동산 학이란 이런 학문으로 뭐 있으면 체계화 또는 시스테마 해서 독립돼 있는 부동산학을 만들어진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종합식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시험 나면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묻는 문제는 뭐냐? 이겁니다.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다.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어떠한 행동을 취해서 집을 살 것인가? 또는 집을 팔 때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뭐 집을 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 살 때는 반드시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굉장히 비싸게, 싸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그죠? 거꾸로 집을 팔 때는 뭐 있습니까? 굉장히 비싸게 주고 팔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이와 같이 의사결정은 항상 사람들은 어떤 의사, 살까 말까, 팔까 말까 할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자기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을 취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자기 이윤 극대화란 말만 하면 반드시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거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문제 푸는 요령과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현재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책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앞에 1절이 전부 다 이 속에 다 포함되는데 그 이외에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건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이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어느 누구도 뭐 있습니까? 틀리게 낼 수 없으니까 이런 정도 있다는 거 마시고 단지 공부하실 건 뭐 있습니까? 꼭 하실 건 이런 걸 하셔야 되죠. 성격과 그 다음에 종합식 접근 방식에 대한 개념, 의사결정의 접근 방법 이런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그 문제 푸는데 전혀 하자 없겠습니다. 자, 물론 그 이외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부동산 활동에 대한 뭐 있습니까? 부분이라든지 속성 등이 있지만 이건 과거에 한 두 번 정도 시험 나왔기 때문에 아마 또 다시 나오기 좀 힘들 거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 책에서 보니까 1절 속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잠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1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를 볼 때 항상 키워드 뭐냐 이런 겁니다.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틀린 게 뭐냐, 적절치 않는 게 뭐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이거죠. 부동산학은 쭉 설명되어 있지만 핵심이 뭡니까? 요거죠. 부동산학은 법, 경제, 기술 측면을 접근을 시도했던 어떤 거? 종합 응용과학이다. 아, 이게 핵심이구나. 내용상에서. 자, 따라서 이 말입니다. 다시 할게요. 항상 이 과목을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식은 문제 푸는 방식 마찬가지입니다. A는 뭐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라고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중간에 설명이 꽤 많지만 이런 건 싹 다 버리시겠죠. 핵심적인 키워드 뭐 있을 것인가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죠.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설명이 쭉 되어 있으면 돼 있는데 그 결과 뭐라고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런 말인 거 아닙니까? 그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세 번째는 부동산학은 설명되어졌지만 결국 뭐 있습니까? 경험과학이다 묻는 거죠. 그죠? 네 번째, 자, 요 문제 좀 어렵습니다. 부동산학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 여기 문제 키워드는 민간 부분에 한정했을 때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더 중시된다. 아니, 여러분들, 요거 민간 반대가 뭐죠? 공공 아니 공공. 그죠? 이 공공과 민간을 엄격하게 구분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형평성, 효율성은 과연 어느 부분이 더 중시하겠습니까? 공공을 보니까 효율성보다 어떤 걸 중시합니까? 그렇죠. 형평성을 중시하겠지. 민간은 어떤 개인이 어떤 영리, 이익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얘는 뭐 있습니까? 예,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훨씬 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답니다. 물론 답은 현재 4번인데 그래 아시고 그 다음 5번은 뭐 있습니까? 예, 이 말이죠. 부동산학은 앞에 설명이 쭉 되지만 다 버리고 아 얘는 보니까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 중간에 우리 문제 푸는 마찬가지예요. 또 책을 보는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설명이 굉장히 많은 설명이 되어 있으면요. 이걸 항상 단순화시켜요. 뭐는 뭐다 단순화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우리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요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다. 그죠? 자, 가볼게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 다 내용 중 틀린 거. 이 말은 부동산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의 핵심이 뭐예요? 부동산학이란 것은 뭘 공부하니? 결국은 토지와 정착물 관련돼 있는 물적, 직업적,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사 또는 물적, 건물, 법적, 금융적 등등 측면을 연구한다. 이건 그냥 넘어가시라고. 이게 부동산 개념인데.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설명이 쭉 되어 있지 무슨 학문이라고요? 종합학문이다 핵심이죠. 그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쭉 가보니 뭐 있습니까? 설명되어진 게 요거죠.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이 말은 독립되어 있는 학문이다. 즉, 과거에는 독립된 학문이 없고 뭐 있습니까? 어떤 기술은 기술에서 했지만 이제는 독립된 학문이 분명히 나왔다 이거죠. 자, 네 번째 부동산학은 설명이 쭉 되어 있지만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순수과학이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은 절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갑니다. 자, 보세요. 핵심은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란 것은 다른 내용 보지 말고 항상 얘는 이 말 꼭 들어야 된다. 자기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한다. 이 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 현재 중개사 과목이 총 6과목이죠. 그죠? 어떤 게 있습니까? 개론, 부동산학 개론, 민법, 2차 보니까 공법이란지, 세법, 공시법, 중개법 등이 있지만 보니까 네 과목을 뺀 나머지 모든 과목은 법이다. 그럼 부동산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절대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안에 있는 글자 한 개 한 개 따지지 마라 이겁니다. 항상 이 과목은 이렇게 낸답니다. 시험 내면 이런 걸 딱 내놓고 뭐 있습니까? 이게 요 말 대신 종합식 접근 방식이다. 또는 뭐 있습니까? 중점식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시험 내거든. 틀린 말로 써. 그러면 우리 이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안에 있는 글자 따지지 말고 뭐는 뭐다. 핵심 키워드를 따라가시라 이겁니다.
아까 했지만 종합식은 체계화시킨다 이런 말 나야 되고 의사결정 논지적 방식 뭐 있습니까? 자기 이용 극대화 이런 말만 나오면 된다. 그거 외 나머지 이 글자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틀리게 내지는 않더라. 이런 거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이 내용은요. 사실 뭐 있습니까? 이런 거요. 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뭐가 중요하면요. 내가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처음 보는 용어는 우리말로 이 생각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잡는다. 또 설명이 쭉 되어 있으면 다 버리고 뭐 있습니까? 뭐는 뭐다 이렇게 단순 즉 심플하게 공부하시라 이겁니다. 즉 절대 안에 있는 글자가 장난치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한 야치 아까 했듯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의사결정론은 항상 이 단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뭐 있습니까? 압축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과목을 빨리 공부하는, 즉 더 쉽게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실제 뭐 있습니까? 저도 이 부동산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강의도 한 30년, 20년 이상 했지만 또 실제 저도 뭐 있습니까? 공부도 꽤 많이 했습니다. 뭐 박사과정까지 다 끝났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뭘 하는가 하면 점점 뭐 있습니까? 압축해서 심플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점수를 더 쉽게 또 더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뭐냐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개 맞아고요. 첫 번째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 우리 과거에 여러 번 시험 나왔던 것은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요거죠.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과 그 다음에 종합식 접근 방식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한 번쯤 들어봤다는 정도로 그냥 끝내시라고. 물론 부동산 활동에 대한 속성도 시험 나왔지만 이건 잘 안 나오니까 한 번쯤 책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수업을 했죠. 각각 있는 절마다를 끊어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도 우리 항상 각각 있는 절마다 딱딱 끊어서 나오다 보니까 굳이 앞뒤를 연결하지 마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건 제가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1절 부동산학에 대한 학문과 활동에 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뭐 있습니까?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